전통적 투자 이론, 자본재 가격이 일정할 때 소비재 가격이 상승하면 자본의 한계 효율 곡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약어로 MEI라고 하는데요. 그 내부 수익률법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내부 수익률법. 이 내부 수익률법이라는 것은 이제 그 이번 기회에 매출액 있잖아요. 이번 기회의 매출액 R이라고 합시다. R0 마이너스 C0 플러스 R1 마이너스 C1 요거 1 플러스 R로 나눠 주고요. 그다음 기 R2 마이너스 C2 물론 인제 계속된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뭐 한계가 있을 수는 있죠. 한계가 있다면 Rn 마이너스 Cn 요거 이제 1 플러스 R 여기는 제곱으로 여기는 n 승으로 나눠서 요 R 자체를 0 으로 만들어 주는 요 R 요거 찾는 게 바로 이 내부 수익률법이에요. 그래서 이자율과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R 대신 세타를 쓰기도 하고 소문자 M을 쓰기도 하고 다양합니다. 자, 요 R 값을 도출을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이게 이제 그 어떤 사업의 수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이 경제에서 요 세타라고 합시다. 세타. 세타가 바로 내부 수익률, 내부 수익률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떤 산업은 수익률이 높고요. 어떤 산업은 수익률이 그거보다 낮아요. 순서대로 쭉 우아향하게 도출된 이 곡선을 우리는 MEI 자본의 한계 효율 곡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본의 한계 효율 곡선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만약에 이자율이 R0면 요 왼쪽에 있는 것까지만 사업이 추진이 될 거니까 이만큼 투자 이루어지고요. R1이라고 한다면 은행에서 대출받는 거 기준으로 인제 이 왼쪽 이 I1 왼쪽이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이쪽은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소비재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자, 소비재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C가 불변인 상태에서 R0는 사실 초기라서 없고요. R1에서 Rn까지 올라가는 충격이 생겨요. 따라서 이제 R 값이 상승하게 되면 분자가 상승하는 거니까 분모의 요 R 값 자체도 인제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 내부 수익률 세타라고 한다면 세타도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곡선은 오른쪽 상단으로 올라가게 되니까요. 우측으로 이동한다. 1 번이 정답이 되고요. 그 3 번과 4 번처럼 기울기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R1에서 Rn까지가 실제로 얼마의 수익인지 우리가 확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따라서 뭐 기울기가 가팔라질 수도 있고 완만해질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확실한 것만 찾으면 되잖아요. 자본의 한계 효율 곡선이 우측 또는 상단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정답을 찾으면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신고전학파 투자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든 단위는 실질 단위이며 자본 비용은 자본의 한 단위당 비용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화시키면 다음과 같죠. 유저 코스트라는 개념이 있는데 유저 코스트는 자본재의 가격 PK라고 합시다. 자본재 가격 곱하기 R 플러스 델타 이자율이고요. 델타는 이제 감가상각률이죠. 요게 비용이고요. 매기 발생하는 VNPK 자본재를 늘렸을 때 이제 증가할 수 있는 매출액을 말하는데요. P 곱하기 NPK, P 곱하기 NPK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두 개를 자본량 기준으로 그래프를 그려 주시면 자본의 한계 생산성이 체감함을 전제한다면 P 곱하기 NPK는 우하향하는 곡선이 되고요. 그다음에 유저 코스트는 수평이에요. PK 곱하기 R 플러스 델타 형태로 수평이 되고요. 여기가 바로 이 기업의 최적 자본량이 되는 것입니다. 1 번 자본량이 증가하면 자본의 한계 생산물은 감소한다. 자, 요거 이제 우하향하는 곡선에 대한 이야기죠. K가 증가하는 건 곡선을 움직이지 못하고요. 곡선 위를 따라 움직이는데 이렇게
오른쪽으로 떨어지는 형태니까 문제없습니다. 2번 감가상각률이 증가하면 자본 비용도 증가한다라고 하는데 감가상각률은 기계를 쓰고 마모되는 비율을 말해요. K가 델타가 증가하게 되면 이 곡선이 상단으로 상승하는 충격이 발생하고요. 자본 비용은 증가하게 됩니다. 3번 자본량이 균제 상태 수준에 도달되면 자본의 한계 생산물은 자본 비용과 일치한다. 여기서 P를 1로 두고 서술을 한 것 같아요. 자, 이 교점이 바로 균제 상태가 되는 것이고 이 K 스타까지 닿게 되면 이 세로 쪽에 적혀 있는 숫자가 일치하므로 양자는 같습니다. 4번 자본의 한계 생산물이 자본 비용보다 크다면 기업은 자본량을 증가시킨다. 자, 4번 케이스는 지금 이런 상태라는 것이죠. 어 이 유저 코스트는 자본량을 늘릴 때 늘어나는 비용을 말하고 P 곱하기 MPK, P가 1 이라면 MPK는 자본을 늘렸을 때 늘어나는 생산량을 말해요. 예, 그런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늘려야 되니까 자본량을 증가시켜야 되겠죠. 5번 실질 이자율이 상승하면 이렇게 PK 곱하기 R 플러스 델타 곡선도 상방으로 올라가서 자본 비용이 감소하는 게 아니고 증가하게 됩니다. 계산 문제까지는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해설하느라고 조금 시간이 걸린 거죠. 이제 풀 때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풀 수가 있는 문제였습니다. 다음은 신고전학파의 투자 모형이 적용되는 경제이다. 이 경제에서 자본량은 자본 추가에 따른 실질 이윤율이 양수이면 증가, 음수이면 감소, 0이면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요. 자본 추가에 따른 실질 이윤율이라는 개념이 적혀 있잖아요. 자, 균제 상태에서는 이게 0 이어야 합니다. MPK가 만약에 더 크면 자본량이 증가하고 MPK가 작으면 자본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균제 상태에서 MPK는 PK 곱하기 R 플러스 델타가 됩니다. 자, 여기 P가 원래 곱해져 있어야 되는데 실질 개념으로 접근이 되어 있고요. 자본재의 가격도 그러면 실질 개념으로 서술이 되어 있다 판단하시면 돼요. 자, MPK는 지금 현재 L 값이 100 이에요. L 값이 100 이니까 Y는 10 곱하기 K의 2분의 1 승, MPK는 요 미분하면 되죠. 5 곱하기 루트 K분의 1이 되는 것이고요. 문제에서 준 정보 그대로 이 자본재의 가격은 100 이고요. 실질입니다. 이자율은 0.02, 감가상각률은 0.08 이기 때문에 10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균제 상태 정상 상태에서의 자본량은 요거 두 개의 이제 수식을 활용해서 도출 가능합니다. K는 넘기면 2 분의 1의 제곱이네요. 그러니까 4 분의 1 정답은 1 번이 되는 것입니다. 요 정도의 계산 문제는 빠른 속도로 풀어낼 수 있어야 되겠죠. A 기업은 투자를 통해 1년 후에 110, 2년 후에 120 일의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 투자로 인한 수익의 현재 가치를 묻는데요. 굉장히 쉽죠. 프레젠트 밸류 수익인데요. 이번 기가 아니고 다음 기에 110 이라면 1 플러스 R로 나눠 줘야 되고 그다음 번에 121 이라고 한다면 1 플러스 R의 제곱으로 나눠 줘야 됩니다. 이때 이자율이 0.1 이라고 했기 때문에 1.1, 1.2 자, 합치면 100이 두 개니까 200 이죠. 200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1번 200 찾아 주시면 돼요. 갑 기업이 새로운 투자 프로젝트 비용으로 현재 250 원을 지출했습니다. 1년 후에 120, 2년 후에는 144 원의 수익을 낼 수 있어요. 시장 할인율, 이자율이 20% 일때 순현재 가치 이것도 어렵지 않죠. 넷 프레젠트 밸류를 묻는 것입니다. 이번 기에 250이 빠졌고요. 다음번에는 120, 1 플러스 R 1.2 즉시 적어도 좋죠. 그다음번에는 144 요거 1 플러스 R 제곱이죠. 그럼 이 둘을 현재 가치화시키면 200 이거든요. 마이너스 50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는 문제로 정답은 1 번이 되는 것입니다.